참 씁쓸하네요. 바로 옆 나라 가는데 옆 동네지. 옆 동네지. 비행기값 인당 한 2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다합까지 육로로 가는 거는 9% 반입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 타고 20분밖에 안 걸려요. 1분에 그러면 만 원이야? 아 미치겠다. 돈으로 시간을 샀네. 이딴 법 만든 놈 누구냐 진짜. 그리고 왜 카메라랑 고프로가 반입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 맞다 카메라도 안 된다 했지. 미친놈들 진짜. 대혼돈입니다. 대혼돈. 뭐 줄이 없어요. 인도랑 똑같아 거의. 와 수화물 추가비 20만 원 더 나왔어. 한 개당 80달러. 미쳤다. 진짜 크긴 크다. 크다. 사람도 많다. 와 많이 탔다. 1분에 29,000원이라고. 난 내 자리 간다. 좀 이따 보자. 저희 3시간 전부터 체크인 하려고 줄 서 있었는데 늦게 왔다고 자리 따로 앉히셨어요. 사람들이 흥이 많아. 예, 도착. 무대 환영이다. 무사히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겁나 늦었어. 선생님 어디 계시지? 오. 어디 계시지? 만난 게 아니구나. 선생님이 터미널 1에 계셨구나. 여기가 터미널이 여러 개 있었네. 누군지 알고 데리러 가시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기 앉아 계셔서 다행이다. 딱 보이게 앉아 계시네 또. 누가 봐도 한국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그 비행기가 숫자를 잘못 적었나봐요. 내가 소영 씨한테는 화 못 내겠고, 에이 그럼 터미널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야지 이 사람이. 여기가 터미널 몇 개나 되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거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가 있어요? 네, 이가 있더라고요. 다 야경 화려하다. 땡큐. 땡큐. 무섭다. 개 튀어나올까 무섭다. 근데 걔는 없어 보여 다행히. 여기서부터는 잠깐 카메라를 내려놨습니다. 다합은 정말 쉬고 싶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쉬고 싶었어요. 브이로그를 촬영하게 되면 촬영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기록이 의무처럼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편집할 거 신경 쓰면서 카메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내가 여기서 뭘 느끼는지 감각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전부 스트레스가 돼서 저희들은 다음에서만큼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편집하다 보니까 후회가 되긴 해요. 너무 찍은 게 없거든요.
뭐 어쨌든 무사히 다합에 도착한 우리는 숙소에 짐만 딱 풀어놓고 허기진배를 채우러 인도 음식점을 갔습니다. 원래는 한식 치킨집을 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문 연 곳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메뉴는 인도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음식들 탄두리 치킨, 버터 치킨, 비프 커리와 난 이렇게 먹었습니다. 맛은 역시 인도 음식은 인도 말고 다른 나라에서 먹는 게 개꿀맛이에요. 겁나 맛있어. 뭐야? 먹고 숙소로 돌아오니까 손님이 와 있더라고요. 길냥이 같은데 이 집에 눌러 앉은 것 같았어요. 숙소 주인이 쫓아내도 잠깐뿐이더라고요. 쫓아내고 문 닫아 봤는데 밖에서 계속 울어가지고 다합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이름을 안 지었네. 맞지? 다합 2주 있는 동안 놀아주고 산책시키고 자리 뺏기고 이게 집사의 삶인가? 얘 때문에 밥도 서서 먹었어요. 식탁에 올라오거든요. 고양이 때문에 밥 서서 먹어야 하는 현실. 진짜 손찌검 할 뻔했습니다. 진지하게. 참고로 밥은 최고급 참치캔입니다. 저희 한 끼 식사보다 비싼 거 사줬어요. 얘가 바퀴벌레를 잘 잡아가지고 좋은 거 먹여줬습니다. 짜스. 낮 시간에 밖에 나오면 염소들이 보이는데 다합은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얘네들도 그늘로 다녀요. 귀여워라. 다합 첫날 휴양지답게 바로 전투복 깔려주고 다음 맛집으로 유명한 태국 음식점 레몬그라스에 왔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숙소 주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 사장님이었더라고요. 메뉴는 팟타이, 카오팟, 망고 쏨땀을 시켰습니다. 먹고 보니 왜 맛집인지 알겠더라고요. 태국 여행 9개월, 명예 태국인으로서 와 여기 살아있습니다. 지려요. 아 군침 도는다. 솔직히 팟타이는 평범했는데 볶음밥은 하나하나 살아있는 밥 아래 잇몸 사이사이를 파고드는 감칠맛. 볶음밥 1티어고요. 솔직히 양이 안 많았으면 장육이 서고 뭐고 한 선생님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내 주먹에 힘 조금만 주. 그리고 망고 쏨땀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완전히 밥도둑입니다. 새콤달콤한 기 밥이랑 김치 같이 먹듯이 입에 착 달라붙더라고요. 레몬그라스 그냥 태국을 갖다 놓은 맛입니다. 인정. 다합에서 쉬면서 미초스 부부가 추천해준 전망대를 갔거든요. 전망대는 걸어서 갔었는데 근처쯤 오니까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네. 반짝반짝거려. 근데 내 원래 이래 껄렁거리면서 걷나? 아닌데. 아 여기 히말라야 사막 버전 같은 느낌인가? 와, 일기시 올라갔던 그 길 있잖아. 그런 느낌? 저까지 올라가야 되나 보네. 험난하네. 산사태 일어났다. 와, 와 진짜 예쁘다. 와, 대박이야. 미초스 부부 감사합니다. 역시 미초스의 발자취.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틀린 적이 없어.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이렇게 전망대 위에서 한 선생님 인생샷 남겨드리고 선생님도 우리 인생샷 남겨주시고 서로 윈윈했습니다. 전망대에서 택시를 타고 미초스의 발자취를 따라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미초스의 발자취는 틀리지 않았어. 여긴가 본데? 여기 오른쪽에 시 브라이드. 시브라이드라는 해산물 전문점인데요. 오픈 시간이 지났는데 안 열었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래서 건너편 주스 가게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곧 열 거라고 기다리라 해가지고 겸사겸사 과일 좋은 걸로 한 잔 말아달라 했습니다. 다합은 깜짝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제철 맞네. 제대로 갈아주시던데. 사탕수수는 베트남입니다. 좀 기다리니까 직원이 많네요.
메뉴는 푸지게 시켰는데 시푸드 파스타, 오징어 튀김, 버터새우 이렇게 시켰는데 밥 샐러드 빵은 한식집 반찬 내오듯이 그냥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파스타는 보는 것처럼 딱 수분기 없이 뻑뻑했고요. 근데 오징어 튀김이랑 새우가 진짜 예술이었어요. 오징어 튀김은 간간하니 식감이 퐁실퐁실하니 진짜 좋았고 비리지도 않았고요. 버터새우는 이 버터향이 와마 질입니다. 버터향 엄청 많아. 마치 랍스터를 먹는 느낌? 자, 이제 커피 한잔 하러 나왔는데요. 이 거리에 있는 카페들이 전부 다 바다 전망이더라고요. 카페는 그냥 보이는 곳에 들어갔는데 와, 록스팅 기기. 밖에 앉을까? 밖에도 시원해. 이 보소. 다음은 메뉴판이 다 감성이 있어. 와. 와우. 와, 제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와. 얼마 만에 먹냐 이거? 뭐야? 오, 슈크란. 서비스? 와, 땡큐. 우와, 대박. 와, 야, 다합인심. 이렇게 인스타 감성이가? 와, 이거 완벽하다, 여기. 오, 완벽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 유유자적. 낭만. 야, 낭만이네. 나도 먹을까? 이런 맛에 답이 오는 거지. 네. 낭만이네. 저희 건너편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요? 와, 대박. 진짜 신기하다. 와, 사우디아라비아래요. 이게 날씨도 좋고 저 산도 엄청 커가지고 되게 가까이서 보이는 것 같아. 다합이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바다예요. 숙소 위치가 대부분 엎어지면 바다거든요. 아침에 눈만 뜨면 제일 먼저 바다를 가게 돼요. 가는 길에 과일 가게에서 주스 한 잔 사 먹고 바다를 갑니다. 바다 입장료는 카페에서 음료 한 잔만 사 먹으면 되거든요. 자, 있네. 다합은 프리다이브가 유명한데 굳이 프리다이브나 수영을 안 배워도 바로 앞 바다에 얼굴만 담그면 이런 산호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조연 커피가 최고야 역시. 최장 시간인데?
다음에 또 다른 즐거운 포인트는 게스트하우스나 오픈 채팅방에서 시간 되는 한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컨텐츠를 할 수 있거든요. 파르샤 카페라고 인스타 성지가 있습니다. 사람 진짜 많죠. 카페 인테리어는 카페 주인이 골동품 직접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장식했다고 합니다. 와 쩐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와우. 와 쩐다 쩐다. 오늘 여기 잘 거거든. 돈 세느라 마 정신없다. 여기는 베두인 카페인데요. 카페가 사막 한복판에 있어요. 기상천외하죠. 아, 이 캠프파이어 하는 데구나. 여기가 캠프파이어 하는 곳. 아, 여기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 막 완전 저세상 감성이다. 미쳤네, 여기. 베두이나 스타벅스네. 아. 올라갈 수 있대. 어디로요? 아, 여기. 이쪽 위로 올라가면 별 볼 수 있대. 오자마자 간에 수공업 중입니다. 오기 전에 고구마 감자를 미리 준비했거든요. 자리 깔고 앉으면 카페라고 커피 한 잔 내옵니다. 맛은 뭐... 되게 한참 떠들다가 어두워지면 베두인이 와서 모닥불을 피워주거든요. 아가 좀 어설프던데. 오, 잘하네. 참 말 안 듣게 생긴. 에이! 알아들었네. 뭔? 해담이네. 빡쳤다. 그래서 없죠. 와. 좋지가 않아가지고 얘네들이. 와, 엄청 잘 탄다. 아 개미파리가 고구마 감자가 익는 동안 모래 언덕뷰가 좋다 해가지고 한번 올라와 봤거든요. 여기도 뭐 카페 같은 게 있네. 와, 저기를 가보고 싶다. 와 뒤쪽 볼까? 어. 뒤쪽은 그렇게 안 예쁘네. 아, 근데 밑에 보니까 살짝 관광지 같아. 하나도 안 보이는데. 고구마 감자가 다 익었습니다. 와 겁나 맛있겠다. 진수성찬이네. 호박고구마인데? 우와. 우와, 이거 우와. 미쳤네? 와 진짜 잘 익었다. 우와, 미쳤다. 우와.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시면 요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자 냄새 맡아. 야 사시네. 감자 냄새가 여기까지 나. 잘 익었어요. 고구마 제대로 익었네. 고구마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식혔다가 진짜 고구마 대박이야. 2,000원으로 지금 몇 명이 행복한 거야? 이거 2,000원치예요? 네. 지금 11명이 2,000원 시켰다, 가게 시켰다. 나눠가지고 와, 먹고 근데 있어. 식료품이 진짜 싸구나. 엄청 신나. 감성 진짜 쩐다. 너무 저희 다합에서의 일상은 말 그대로 쉼이었습니다. 사실 다합에서 제일 좋았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바다도 물론 좋았지만 동네 마트나 시장 가면 한식 식재료를 다 팔거든요.
끼니 때마다 한 선생님, 주연이 누나랑 요리해 먹고 떠들고 밥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마시고 피 털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정말 즐거웠어요. 장기 여행을 해서 그런지 한국인들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게 그것 자체가 즐겁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랬는데 다합은 뭔가 장소가 주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유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다합을 떠올리면 바다보다 이 순간들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동의하나? 다음 너무 좋았어. 또 가고 싶어. 미치겠다. 편집하는데 다 한 말이 없다. 그러니까. 각자 전부 공통점 하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개성이 드러난 모임. 이런 인연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